자, 이번에는 그 이미지 어널리시스 시스템의 4개의 카테고리 중에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알던 프리프로세싱이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가 그 이미지 인핸스먼트였고요. 세 번째가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끝나면은 이미지 그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세 번째의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이미지 변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변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런 그 이미지 변환은요, 무엇을 이미지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그 리모트 센싱 파트에서는 그 데이터가 보통 다중 밴드로 되어 있죠. 멀티 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성 영상들은 다양한 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밴드들을 서로 그 조작을 해가지고서 또 다른 하나의 멀티 분광, 이런 다중 밴드가 하나의 그냥 멀티 분광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또는 동일한 지역에 대한 다른 시간에서 찍은, 그러니까 멀티 템포럴 그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즉, 대상은 동일한데 다양한 정보가 동일한 대상에 있는 경우를 그냥 우리는 통틀어서 그냥 멀티 밴드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한 데이터일 수도 있고 다른 시간에 찍은 데이터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러한 멀티 밴드 데이터를 가지고서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수학적인 연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원래 입력 영상보다 특정한 대상 또는 그 어떤 속성을 강조한 2개 이상의 이미지로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과정을 이미지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변환 중에 하나는 이미지 뺄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도 일종의 변환입니다. 물론 복잡한 방법으로 우리가 변환을 하기도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근데 이해가 제일 쉬우니까, 그리고 아주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이미지 서브트랙션, 뺄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보통 우리가 그 리모트 센싱의 가장 그 많은 응용 중에 하나가 아마 그 과반수 이상은 그럴 거예요. 70~80%는 그 변화 탐지거든요. 어느 대상 지역에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탐지하는 건데, 그것의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냥 이미지를 빼주는 거예요. 즉, 다른 날짜에 취득된 동일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그 변화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미지 1 빼기 이미지 2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냥 그 4x4 픽셀만큼 이렇게 오려낸 아주 조그만 지역을 그냥 상징적으로 이미지 뺄셈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8, 10, 요 픽셀 값이 요럴 때, 그리고 5, 9, 7 있을 때 이 이미지에서 요 이미지를 빼주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픽셀과 픽셀 사이에 그냥 그 뺄셈을 해주는 겁니다. 해당 픽셀끼리. 8에서 5를 빼면 3이고요. 10에서 9를 빼면 당연히 1이겠죠. 등등 빼고 났더니 오른쪽에 이와 같은 그 소위 새로운 뺄셈으로 만들어진 차이를 나타내는 디퍼런스 이미지를 우리가 얻게 돼요. 근데 이 디퍼런스 이미지를 가지고서 어떤 그 대상을 분석을 하겠죠. 지금 보다시피 0에 가깝거나 0에 가까운 뭐 1, 2, 3 다 0에 가까운 숫자죠. 이런 픽셀들은 뭐냐면 변화가 없는 픽셀이고요. 포지티브한 값으로 크거나 네거티브한 값으로 큰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특정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값의 방향이죠. 플러스 방향으로 그 변화됐거나 또는 네거티브 값으로 변화됐다고 우리가 그 생각하고 그 내용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와 같은 그 일반적으로 그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기하학적으로 등록된 geometrically registered 된 to image를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똑같은 픽셀이 똑같은 위치를 나타내야만 돼요. 그래서 한 이미지의 픽셀 값을 다른 이미지의 픽셀 값에서 그냥 빼주고요. 보통은 그렇게 뺀 값을 직접 쓰지는 잘 않고요.
보다시피 마이너스 값은 우리가 그래픽하게 그 이미지 그 디스플레이 할 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출력 값에다가 상수 값을 추가해서 얻어진 이미지를 또 다시 스케일링해서 적합한 차이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값을 디스플레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엔 0부터 255라는 값의 사이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와 같은 좀 그 단순화된 이미지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딱 두 가지 톤이죠. 다 흰색인데 이러한 모양의 회색 조에 픽셀들이 있던 것이 두 번째 날에 또는 두 번째 타임에서 얻은 이미지를 빼줬더니 요만큼만 그대로 있는 거죠. 즉 변화가 그 요 정도만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래서 원래 이미지들 사이에 거의 전혀 변화가 없을 경우에 이와 같이 그 출력값의 상수 127이라는 거는 0부터 250 사이의 중간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 그 중간 값을 빼줬을 때 그 중간 회색 톤을 가지는 지역은 당연히 밝기 값이 그러니까 중간 회색 톤인데 변화가 전혀 없는 지역이죠. 왜냐하면 그 빼줬을 때 0이 나온 얘기니까. 하지만 변화가 좀 더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회색 중간 회색보다는 밝게 나타나거나 중간 회색보다는 낮은 그리고 밝거나 어두운 그런 두 가지 형태로 그 소위 변화 픽셀들이 발견되게 합니다. 이러한 그 뺄셈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그 이미지 변환, 이러한 이미지 변환은요 어떤 데 응용을 많이 하냐면 도시 주변에 도시 개발이 점점점 확장돼 갈 때 그 변화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를 지도화로 매핑할 때 또는 산림 지역에서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벌채가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벌목이 일어났는지 얼마만큼 회복됐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이미지 subtraction, 이미지 뺄셈입니다. 자, 뺄셈만 가능한 게 아니라 때때로는 이미지 나눗셈도 해요. A라는 이미지에서 B라는 이미지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지 나눗셈뿐만 아니라 이거를 A분의 B 뭐는 그렇기 때문에 레이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비율이라고도 얘기해요. 똑같은 의미예요. 즉 이러한 그 이미지 나누기나 스펙트럼 B는 이미지 데이터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변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뺄셈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비율을 뺄셈 대신에 하는 이유는요. 이미지 B는 다양한 표면 커버의 스펙트럼 반응의 미묘한 변화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주 작은 변화도 강조해서 그 소위 나타날 수 있게 그 만들어주는 게 이런 나눗셈을 통한 이미지 변환입니다. 또는 비율로 나타낸 이미지 변환인데요. 두 개의 다른 스펙트럼 밴드의 데이터 비율로서 얻어지는 이미지인데 그렇지 않으면 각 밴드의 픽셀의 밝기 변화에 의해서 가리워질 수 있을 두 개의 다른 스펙트럼 범위 사이의 스펙트럼 반사율 곡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강화시킨다. 조금 말이 좀 길어서 뭘 얘기하는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특정한 픽셀의 밝기 값이요 그 주변에 있는 픽셀 값의 밝기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면 그 변화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확인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아까 지금 이것처럼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동일한 그 밝기 값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확연하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차이가 쉽지만 얘와 비슷한 밝기 값으로 얘랑 생겼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차이가 아주 조금 일어나면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비율로 구하게 되면 즉 두 개의 다른 스펙트럼들 범위 사이에 스펙트럼 반사율 곡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즉 기울기라는 거는 그 소위 변화된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게 기울기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기울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이미지 나누기가
또는 스펙트럼 B가 그 이미지 뺄셈보다 훨씬 더 미묘한 변화를 강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예는요. 또 다른 그 다음 이번엔 예는 스펙트럼 B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좀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통해서 그 example을 통해서요. 즉 건강한 식물은요. 가시 영역 빨간색을 강력하게 흡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물이 녹색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옛날에 앞부분에서 설명했냐면 그 레드 컬러를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식물이 그 초록색으로 보인다 그랬죠. 그리고 스펙트럼의 적외선 부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그 식물은요. 그런데 토양하고 또는 물 이런 그 또 다른 그 육지를 덮고 있는 대상이 식물이 아닌 경우에는 흙이거나 아니면 물로 덮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대상들은 적외선 근처나 빨간색 부분이나 반사율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비율로서 적외선 컬러 밴드하고 빨강색 컬러 밴드의 비율을 구하면 그 식물이 특별하게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즉 이렇게 돼요. MSS 즉 그 랜셋의 초기 그 올라갔던 그 버전에 올라갔던 그 센서가 MSS 센서라고 했죠. 그 MSS 센서에서 밴드 7번은 근적외선 니어 인프라레드고요. 밴드 5번이 그 레드 컬러인데 적색인데 이것을 7 나누기 5 즉 그 밴드 7 나누기 밴드 5를 하면 결국엔 비율이잖아요. 이렇게 비율을 구하게 되면 식물은 1보다 훨씬 큰 값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그 근적외선에서는 굉장히 큰 값을 갖고 5번 밴드에서는 그 적색에서는 거의 낮은 0에 가까운 값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하지만 토양과 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정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같은 그 컬러로 보이는 그 트루 컬러에서 대상도 식물이냐 토양이냐 물이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차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스펙트럼 B 또는 스펙트럼 나누기입니다. 그 따라서 다른 표면 커버 타입들로부터 특히 식물 구분이 아주 크게 향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건강하지 못한 식물과 또는 스트레스 받은 식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연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것은 적외선 그 반사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낮은 근적외선 반사율을 보이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것과 스트레스 받은 식물들을 건강한 녹색 식물보다도 비율이 좀 더 작겠죠. 분자 값이 작아지니까 이 근적외선에 해당되는 그 분모 말고 분자에 해당되는 7번 밴드 예를 들면요. 그래서 훨씬 더 그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구분이 가능하고요. 잠깐만요. 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 것 같은데 빠졌나?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스펙트럼 비율이 갖는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 비율이 갖는 그 소위 이점 중에 하나는요. 그 절대적인 밝기값 대신에 상대적인 밝기값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동일한 픽셀에 대해서 그 비율로 보는 거기 때문에 즉 그거는 비율은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기 되는 거죠. 이런 상대값으로 그 대상을 보면 지형 효과로 나타나는 어떤 조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또 좋은 그러한 그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대상 지역이 그 햇볕이 그 직접 비추는 것과 그리고 그 소위 그 햇볕의 반대쪽에 있는 경사면에 있는 그런 산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햇빛이 직접 비추지 않으니까 조도의 밝기 값에 영향을 주죠. 그렇지만 그거는 지형 효과로 나타나는 거지 대상이 어둡게 나타난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은 식물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형 효과 결과를 상쇄해주는 그러한 영향도 이런 스펙트럼 B에 있습니다. 그래서 숲으로 덮여있는 경사의 절대적인 반사율은 태양 조명에 의한 자신의 방향에 따라 달라져요. 그 경사면이 태양을 향하고 있으면 절대적인 반사율은 더 높아지고요. 그 반대쪽 면에 있으면은 그 좀 어둡게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반사율의 비율은 항상 유사한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즉 적은 값이 들어오면 적게 반사하고 많은 값이 들어오면 많이 반사하는 그러한 양상을 우리가 스펙트럼 비율로부터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나눗셈을 통한 이미지 변환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워낙 유명한 비율 몇 가지가 또 있어요. 즉 랜셋 데이터의 경우는요. TM 자료, 랜스 TM 센서로부터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2번과 3번 밴드의 비율, 3번과 4번 밴드의 비율, 5번과 7번 밴드의 비율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2번과 3번 밴드의 비율은요. 여기 지금 그 다음 컬럼에 나와 있듯이 3번 밴드가 레드 컬러고요. 그리고 2번이 그린 컬러예요. 소위 랜셋 TM 센서에서는요. 그래서 밴드 3 나누기 밴드 2는 주로 어디에 많이 활용되냐면 토양의 세부적인 사항을 구분할 때 우리가 도움을 많이 주고요. 4번 밴드 나누기 3번 밴드는 잘 알려진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레드 밴드 분의 즉 인프라레드, 니어 인프라레드를 다른 말로는 포로 인프라레드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진에서 찍는 인프라레드는 니어 인프라레드이기 때문에 이 대상은 바이오매스, 즉 생물체들의 그런 덩어리를 찾아낼 때, 그러니까 식물체를 얘기하는 거죠. 식물의 어떤 크기를 찾아낼 때 아주 좋고요. 7번 밴드 나누기 5번 밴드는요. Short Wavelength Infrared 나누기 Near Infrared. 7번이 약간 Short Wavelength 또는 Mid Infrared라고 부르는 파장대가 좀 긴 Near Infra보다는요. 그러한 적외선 파장대인데 요 두 개의 비율은 광물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점토 광물, 클레이 미네랄을 구분한다든지 그리고 암석의 종류, 특히 변성암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고 확연하게 우리가 구분되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동일한 대상 지역에서 찍은 랜셋 TM 자료 두 시간대를 빼주거나 나누어졌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TM 99년도에 찍은 거 빼기 88년도에 찍은 거를 빼준 거예요.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색깔이 갖는 의미는 색깔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그런 컬러를 띠는 부분은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뺄셈과 나눗셈의 차이가 지금 명료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동일한 데이터지만 지금 보면은 특히 좌측 상단에 보면은 이 하늘색으로 나타나는 요 지역인데 여기선 나눗셈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변화가 거의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아주 명확한 브라이트한 하늘색 컬러가 나타나는데 이 왼쪽 뺄셈에서는 조금 듬성듬성하게 색깔의 변화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즉 이와 같은 거는 조도 변화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햇볕이 비추는 반대 방향은 어둡기 때문에 뺄셈을 해줘도 차이가 아주 작아요. 어두운 값에서 어두운 값을 빼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레이시오를 구하면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변화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가 이 레이시오 또는 나눗셈으로 했을 때는 더 명확하게 지역이 구분되는 거를 이 뺄셈으로 얻은 그러한 대상보다 이미지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그 이미지 변환에는 뺄셈과 나눗셈처럼 아주 단순한 그런 산술 연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연산도 많이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는요.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즉 각종 센서의 스펙트럼 밴드들 사이에 차이뿐만 아니라 또는 합계를 포함해서 아주 복잡한 비율로 우리가 어떤 수식을 만들면 식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데 아주 좋은 그러한 값을 얻어줘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개발된 그 비율 값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이러한 그 비율 공식인데요. 이거는요. NDVI라고 부르는 공식이에요. NDVI는 뭐의 약자냐면요.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보통 그 소위 정규화된 식물 지수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그 차이를 그 소위 노멀라이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레디오메트릭 신호의 그러한 그 크기에 상관없이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정규화해서 우리가 표현해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 NDVI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노아라는 위성에 탑재된 AVHRR 센서, 우리가 아마 배웠던 내용이죠. 그 AVHRR이라는 센서로부터 얻어진 자료에서 대륙 단위의 굉장히 글로벌한 스케일의 그 식물의 분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그 변환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공식은 이래요. 아무리 복잡하다고 얘기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덧셈과 뺄셈, 나눗셈을 적절하게 사용한 겁니다. 밴드 2번과 1번의 차이, 그죠? 빼기니까요. 나누기 밴드 2번과 1번의 합을, 비율을 우리가 NDVI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밴드는 AVHRR 센서가 갖고 있는 밴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위성들의 종류, 그리고 위성이 갖고 있는 센서들마다, 그리고 그 밴드가 그 차지하고 있는 그 파장대역은 다 조금씩 또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AVHRR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밴드 1번이 가시 영역이에요. 밴드 1번이. 즉 0.58부터 0.68 가시 영역이지만 그 가시 영역 중에서도 그 레드 컬러에 거의 가까운 거죠. 0.58부터 0.68 정도면요. 그리고 2번 밴드가 니어 인프라레드예요. 0.725부터 1.1 마이크로미터 파장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그러니까 니어 인프라레드 빼기 레드 컬러, 그리고 니어 인프라레드 더하기 레드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식물과 관련된 그 정보를 우리가 가장 잘 알기 쉽게 해주는 그 두 개 밴드가 근적의 선과 니어 인프라레드와 이 붉은색 파장대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 나누기 그것의 합으로 노멀라이제이션 시켜준 그 나눗셈을 통해서 이 지수를 NDV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NDVI를 만들게 된 그 이론적인 배경은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밴드 2가 결국에는 그 근적외선 영역, 그죠? 식물의 보통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엽육이라고 하는 식물의 그 스펀지 메소필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굉장히 많은 반사를 일으키거든요. 근적외선 영역에서. 그리고 밴드 1은 알다시피 엽록소 때문이죠. 엽록소가 그 붉은색 밴드 1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 두 개의 차이를 합으로 나누어준 그러한 그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NDVI 같은 경우는요, 적극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식물에서는 그 낮은 붉은 반사율, 그리고 높은
높은 근적외선 반사율을 보이기 때문에 NDVI 값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요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가 요 차이가 밴드 1과 밴드 2의 차이가 건강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높은 값을 갖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는 이 그림은 그 대표적인 그런 글로벌 스케일, 여기서는 그 약간 그 좀 작은 스케일이 어떻게 보면요, 캐나다 지역만을 보는 건데, 캐나다 지역의 그 베지테이션 상태를 NDVI로 본 겁니다. 여기서의 컬러 코딩은 인위적으로 그 NDVI 값이 높으면 녹색으로, 그리고 NDVI 값이 작으면 그 브라운으로 이렇게 그 컬러 코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가 옐로우가 되도록, 보다시피 어디에 식물이 그 아주 그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물론 이쪽은 너무 극지방 쪽이니까 잘 식물이 안 자라겠죠. 이쪽 아래쪽이 그 미국과 경계를 하고 있는 이 지역에 식물이 활발하게 자라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까 봤던 NDVI라는 그 공식, 이 공식은요,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노아 위성에 탑재한 AVHR 센서를 위한 공식이에요. 만약에 다른 위성을 썼다, 다른 위성에 탑재된 센서를 썼다 하면은 또 다른 밴드 콤비네이션을 써야 돼요. 그렇지만 동일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붉은색과 인프라레드의 차이 나누기, 붉은색과 인프라레드의 합, 요 비율로 계속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MSS 센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6번과 5번의 합분의 6번과 5번의 차, 또는 7번과 5번의 합분의 7번과 5번의 차. 왜냐하면은 그 6번과 7번 밴드가 그 AVHRR의 그 2번 밴드에 걸쳐서 있거든요, 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TM 같은 경우에는 4번 밴드와 3번 밴드를 씁니다. 4번이 그 NIR, Near Infrared고요. TM에서는. 그리고 3번이 그 붉은색 파장대거든요. 그러니까 TM 4번과 3번의 차이 나누기 4번과 3번의 합, 이것을 소위 사용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보통 마이너스 1에서 1에 해당되는 이런 비율 값이기 때문에 값이 많이 얻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작은 값, 그 소위 그 식물이 많이 자라지 않는 거고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식물이 많이 자라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이 사실 이게 바로 글로벌 스케일이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 지구에 대해서, 이거는 그 아마 이것도 AVHR 센서를 통해서 얻은 그것을 그 식물의 분포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식물 분포가 그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녹색의 음영 증가에 표시되는 양의 NDVI 값, 그리고 녹색 식물의 증가량을 나타내고요. 이 플러스 값은, 그리고 제로에 가까운 NDVI 값과 음의 값은 불모지역, 그러니까 바위나 흙, 눈, 뭐 얼음, 구름, 이런 것들, 소위 non-vegetated feature들이 보통 그 0과 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는 그 양상을 NDVI 인덱스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NDVI는 식물을 강조하는데 아주 좋은 이미지 변환 공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변환이 뭐라 그랬죠? 여러 개의 밴드를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곱하거나 이러는 건데, 즉 뺄셈도 좋고 나눗셈도 좋지만 그래도 식물에 특화되어 있는 거는 소위 그 두 개의 합, 그리고 두 개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NDV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그 멀티 스펙트럼 데이터에 그 데이터에 다른 밴드들은요, 종종 높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그 다양한 밴드 값을 그 1번, 2번 밴드, 3번 밴드, 4번 밴드, 5번 밴드, 그 7번 밴드를 지금 그 밴드별로 한번 살펴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죠. 그죠? 무언가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갖고 있는 정보들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하게 보인다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생긴 게 비슷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죠? 그 대상들은 결국에는 그 모든 밴드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종종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일접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정보가 담고 있는 정보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유사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랜셋 MSS 같은 경우에는요. 4번과 5번이 녹색과 빨간색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그 랜드 지표 그 커버는요. 녹색과 빨간색 반사율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관찰될 그 자료에 의하면 반사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쓸데없이 2번 촬영한 셈이 되는 겁니다. 즉 유사한 시각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부분인 결국에는 그 데이터가 중복돼서 우리가 그 측정된 거랑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멀티밴드 데이터를 통계적인 특성의 좀 복잡한 처리에 근거해서 이미지 변환 기술이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 변환 기술들은 어떤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냐면 밴드들 간의 데이터의 중복성과 상관을 감소시키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이미지 변환이 있습니다. 앞에서 뺄셈, 나눗셈, 그리고 더하고 빼고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복잡한 그러한 그 연산을 우리가 산술적인 연산을 그 적용해서 그 데이터들이 다양한 밴드에서 중복된 정보를 갖는 거를 빼주거나 그리고 상관도가 높은 것들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방법론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방법론이 소위 주성분 분석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가 그 원래 기법의 이름인데 보통 이것 대신 약자로 PCA라고 더 많이 써요. 주성분 분석은. 이런 주성분 분석은요. 목적이 데이터의 차원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밴드의 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밴드를 그 수를 단순하게 줄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7개의 밴드에서 2개 밴드 남겨놓고 나머지 버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원래의 밴드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밴드의 개수만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적은 밴드로 압축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때 그 사용하는 그 안에는 그 원리에는 그 통계적인 어떤 특성을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이런 통계적인 절차의 결과로 새로운 밴드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보통 그 PCA에서는 그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성분이라고 불렀죠. 왜냐면 주성분을 골라냈다라는 의미로 성분을 골라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요. 최소한의 새로운 성분수로 원래 데이터의 통계적인 정보죠. 정보 중에서도 그 양을 최대화하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소위 PCA 주성분 분석입니다. 즉 7개를 바로 다음인가 아마 나올 텐데 7개의 밴드를 한 3개 정도로 줄이는데 이미 한번 얘기했듯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은 90% 이상 그대로 담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이 PCA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주성분 분석의 그 예는요, 7개의 밴드를 변환해서 한 3개 정도로 바꾸는데 정보가 한 90%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소위 압축률이 좋은 거겠어요?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이 그건데 TM 밴드 1번부터 7번까지를 주성분을 3개를 골라내서 그것만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100%의 그 소위 정보를 다 없앤 건 아니고요. 완벽하게 다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고요. 한 90% 많은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원리는 사실은 이런 그 분산 플롯 상에서의
그러한 그 최대 분산 방향을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원리와 그 공식 같은 거는 너무나도 그 우리 그 과정의 그런 그 수준을 좀 넘어서기 때문에 아직 개념적인 것만 살짝 설명을 하고 수식적인 거는 전혀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그 주성분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1번 밴드와 2번 밴드의 분산 플롯일 경우에 데이터들 픽셀 값들이 막 어떠한 그 분포를 가지면서 퍼지잖아요. 그런데 이 분포 중에 가장 넓게 퍼져 있는 방향, 그 방향을 우리가 보통 주성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게 소위 이 그 주성분 분석의 그 핵심적인 알고리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3개 밴드 정도로 우리가 압축한 다음에 자료화 해석을 하면은 훨씬 더 시각적으로 또는 디지털적으로 조합하던 간에 원래 7개의 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고 효율적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7개의 밴드를 3개의 컬러 코딩 하려면 아까처럼 321을 하든지 431을 하든지 뭐 453을 하든지 741을 하든지 칼라로 보여지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렇지만 이거 아예 3개 밴드로 줄이고 나면 방법은 딱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간단하고 분석이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성분 분석 및 다른 복잡한 변화는 시각적 해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밴드의 개수를 감소를 목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요 그림이 그 7개의 랜셋 TM 밴드를 좌측 상단에 밴드별로 1번부터 2, 3, 4, 5, 6, 7, 7개의 밴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6번 밴드는 좀 뭉그러져 있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상도가 6번 밴드는 원래 딱 반이에요. 나머지 밴드에. 그거는 그 서멀 밴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모든 밴드에서 갖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비슷한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걸 주성분 분석을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분석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1번과 2번, 3번, 4번까지 정도는 앞에 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5번, 6번, 7번을 보면 거의 흐리멍텅하죠. 즉 얘네들은 거의 추가적인 정보가 없고 모든 중요한 정보가 1, 2, 3, 4에 모여 있는 겁니다. 사실은 1번에 가장 많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3개만 사용해도 이 7개의 밴드가 갖고 있던 그 정보를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다루고자 하는 이미지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내용이었습니다.